네, 방금 소개받은 법무부 율촌의 환경에너지팀 김도영 전문위원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폐기물 장학순환학회에서 법무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쓰레기 위기 해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제가 뭐 쓰레기를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관련돼서 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린 뉴딜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 법안이라고 11월 11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린 뉴딜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고민을 하시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발의를 했지만 주로 기후 변화에 치중한 그런 이제 법이고, 그런데 다만 지금 오늘 우리 주제인 자원순환, 쓰레기 에너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린뉴딜 기본법은 기본법 아래에 기후 변화 관련돼서는 배출권 거래법 같은 게 있고, 환경 보전 관련해서 환경 보전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는 자원순환은 관련해서 자원순환 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법 등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린뉴딜 이 분야에서 이게 성공적으로 앞으로 잘 진행이 되려면 이 자원순환 분야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원순환 분야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원순환 분야에 대해서 법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환경법, 자원순환 분야 환경법 체계에 이제 들어가는데, 환경법의 가장 상위법은 잘 아시는 헌법입니다. 헌법 제35조에 보면 환경권이라고 있는데요. 35조. 환경권이라는 그 조항에 근거해서 가장 우리 환경법에서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아래 몇 가지 분류가 되어서 이렇게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원순환 분야에 법이 있다. 그 법에는 법은 정확하게는 9개가 있습니다. 자원순환 분야에 9개가 있고, 자원순환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이 가장 중요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법 전체적으로는 이제 제가 알기로 한 72개 정도 이렇게 국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이제 자원순환 분야 관련해서 입법하고 정책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예전에 80년대 이전에는 이 환경오염, 폐기물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긴 했지만 저희 인식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땅을 파서 묻거나 또 노천에 그냥 투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상황 시대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폐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이제 개념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환경보존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80년대를 지나면서 이 폐기물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아까 앞서 그냥 땅 파서 매립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매립이라는 시설을 통해서 위생 매립을 하고, 그리고 소각이라는 걸 하자. 그리고 88년, 9년쯤에 최초로 이제 소각 시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감량하고 재활용을 중점으로 해서 폐기물 정책이 추진이 됐고요. 그리고 86년에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본격적으로 폐기물 정책이 또는 법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00년대를 지나서 폐기물 정책이 발전되고 성숙되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지속 가능 발전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자원순환이라는 그때 개념이 2000년대에 도입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말씀드린 자원순환, 순환경제 이런 개념들이 2000년도에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이 생겼고, 2015년을 기점으로 그 당시에 매스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쓰레기 대란, 불법 방치 폐기물, 수거를 안 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이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구나, 쓰레기가 위기구나, 그래서 이제 주요한 이슈와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그런 정책으로 시작이 되었고, 당시에 18년도에 자원순환 기본법하고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환경부에서 주로 소관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이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시설 촉진법, 공공폐산관리시설법,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건설 폐기물법, 자원재활용법,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이 환경부 소관법 8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자원순환 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타부처에 예를 들면 해양폐기물관리법, 뭐 친환경산업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법에 조금 이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여러 뭐 고민들 많이 하고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이 자원순환 기본법이라는 게 기본법으로서 아주 이제 지휘 그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일부 하긴 있지만 폐기물관리법하고 자원재활용법 같은 하위의 개별법하고의 좀 정합성이 좀 미흡하다. 뒤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 에너지 또는 폐자원 에너지 관련해서 그런 소각과 관련된 법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 폐기물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뭐 재활용법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소각이라는 것이 결국 에너지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리고 이 배출 허용 기준 관련해서 대기환경 보전법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왼쪽 편에 보시면 이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이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환경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 자원재활용법에서 에너지 회수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원순환보존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주요한 조항들은 뭐 붉은색 글씨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보통 법 제1조가 이제 목적이고 2조가 정의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저희 쓰레기 에너지 또는 소각 관련된 주요한 조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이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분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어쨌든 이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것이 목적입니다. 관련해서 제2조 정의에서 이제 순환이용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순환이용에서 나호에 보면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활동 이것이 이제 순환이용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법률이고 헌법이 조금 더 상위의 법인데 어쨌든 환경법에서 위에 상위의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순환 기본법이 자원순환 분야에서 가장 상위의 법이고 그래서 이 4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이 조항으로서 기본법으로서 지휘와 역할을 가진다. 근데 좀 미흡한 점은 예를 들면 다른 법에서 자원순환 관련해서 규정되고 있지 않은 것들도 이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라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좀 더 들어가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주요 조항 1조 목적은 폐기물관리법은 이 폐기물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느냐를 목적으로 한 법이고 그 정의를 보시면 이 폐기물, 생활 폐기물 이런 것들 다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쓰레기 에너지라는 것을 소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상 이 처분이라는 것에 속합니다. 처분. 그런데 이 쓰레기 에너지를 회수한다. 이거는 또 소각의 처분이 아니라 에너지 회수라는 것은 또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재활용이라고 이렇게 조금 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중에서 소각 시설은 이제 처분 시설이 되는 것이고 에너지 회수 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원 재활용법은 이제 그럼 결국 이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잘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법인데요. 목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존과 국민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원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폐기물을 좀 잘 재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2조 정의에 보면 에너지 회수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자원 에너지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이 쓰레기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폐자원 에너지 그리고 소각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재활용 시설, 처분 시설 이런 것들과 다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자원순환 분야 법령이 9개 정도가 있고 관련해서 주요한 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자원순환 기본법 관련해서는 이 자원순환이라는 것이 결국 폐기물을 어떻게 순환하느냐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을 넘어선 전체 순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순환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돼야 되고,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재활용법과의 정합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의를 좀 더 구체화하고 어떻게 폐기물을 판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외 선진 동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현행 법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순환 경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입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입법 방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원순환 기본법은 결국은 이 기후변화 대응에 잘 따를 수 있는 법으로 이렇게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다른 법들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합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법 관련해서 지금 에너지 회수 이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재활용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재활용과 조금 에너지 회수를 구분하는 법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향후 입법 방향입니다. 자원순환 기본법 아래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법들을 잘 하위 개별법으로서 역할이 되도록 정합성을 제고하는 측면으로 입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타 이런 그 환경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폐기물관리법 관련해서 폐기물이 육상에 있으면 폐기물관리법 소관이고, 해양으로 가면 해양폐기물관리법 소관인데, 그 부처 간의 경계 또는 어떤 해양폐기물과 육상폐기물 경계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 소관의 8개, 9개 법과 다른 부처에서 관련된 법들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정비하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 관련 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향후 이어질 시리즈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폐자원 에너지, 소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제도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관련된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